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병화일간 유구모래. 병오년이 왔네요. 병오년. 2026년도 병오년. 유금은 이제 그 정제죠. 정제격입니다. 여기는 지장간에 그냥 경신금만 있죠. 경신. 유경신 해가지고 왕지입니다. 신금은 이제 그 무임경 해가지고 이제 이 신월의 임수가 이제 장생이 되죠. 이렇게 장생이 돼서 이제 임수가 이제 이 신월이 이제 8월 한 7일에서 한 9일 사이 이때가 이제 입추죠. 입추입니다. 입추가 들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 냉기가 이제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죠. 바람이 불어도 이 입추가 되기 전까지는 아주 이제 후텁지근한 바람이 이제 부는데, 입추가 넘어가면서 신월의 임수가 이제 드디어 장생이니 이제 그 임수의 기운이, 수의 기운이 드디어 서서히 스멀스멀 이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 속에 약간의 그 냉한 냉기가 들어있는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월에 임수가 장생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유금은 없어요. 일단 물론 이제 있긴 있습니다. 임수가 이제 유금을 보게 되면 이제 목욕지죠. 욕폐지라고 하죠. 욕폐지. 이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자, 임수를 봤을 때 신월이 있고 유금월이 있다. 술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는데, 신월에 임수가 이제 그 생기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근데 이제 유금월이 되면서 이제 그 욕폐지라고 하는 것은 냉기가 들어오다가 그전 온기하고, 그전 온기가 아니죠. 열기하고, 그전 열기하고 냉기가 이렇게 서로 이제 너의 세력이 크다, 나의 세력이 크다, 서로 이렇게 싸우면서 이제 오히려 냉기가 중간에 사라지는 시기. 그러니까 그런 거죠. 냉기가 너무 이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지나치게 이렇게 활동하다가 오히려 남아있는 잔존 열기에 의해서 냉기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욕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냉기는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지장간에는 이제 유경신이라고 이렇게 이제 있고, 임수의 그 기운은 살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장간으로만 보게 되면요. 오병기정이잖아요. 오병기정. 그러면 이 순수한 그 금의 기운 있잖아요. 금의 기운을 커버할 수 있는 수의 기운이 일단은 지장간에는 눈에 안 보입니다. 물론 어디에 숨어 있겠죠. 목욕지이기 때문에 숨어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장간으로 봤을 땐 수라는 관성의 기운이 안 보여요. 그러면 이 비견겁제의 기운, 양인 비견겁제의 기운이 이 유금이라는 그 순수한 금의 기운을 그대로 가져가 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 유금도 귀인제격이죠. 귀인제격입니다. 병오년이 오게 되면 화극금으로 이 유금을 방어막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입니다. 수관성의 기운이죠. 방어막이 없는 유금을 그냥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유금을 그냥 가져가 버리려고 이제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죠. 이 상황에서 만약 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리죠. 특히 병정화일간이 이제 그 병오년이 되게 되면 이제 관성이 특히 제격일 경우에는 관성의 유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병인일주다. 편인 장생이죠. 밑에 문서가 어쨌든 이렇게, 물론 인유원진이긴 하지만 이 유금이라는 정제와 여기 편인이라는 문서가 이렇게 어쨌든 병신합으로, 지장간이 병신합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 계약 문서죠. 이렇게 돈을 지키기 위한 계약 문서거나 아니면 그 문서를 지키기 위한 투자금이거나 이 정제가요. 이렇게 되는데 만약 병5년이 오게 되면요. 이 돈을 지키는 계약 문서 뭐 이렇게 만약 이렇게라고 만약에 보게 되면 돈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계약 문서입니다. 그 문서가 인오합으로 여기 인목이라는 문서하고 운에서 들어온 오화하고 합이 되면 인옷을 합이 되잖아요. 인옷을 화가 되잖아요. 화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문서가 겁재로 비겁으로 겁재 양인으로 변한 거잖아요. 그럼 문서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돈을 지키는 계약 문서, 돈하고 연결이 되었던 계약 문서, 이 문서가 어떠한 투자자로 인해 투자자, 경쟁자, 강력한 동업자도 되는 것입니다. 이 동업자가 사기의 기질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동업자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런 성분으로 인해서 내 문서가 겁재화됐다. 양인화됐다. 문서가 날아간 거잖아요. 인호합되면서 문서가 날아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내년에 오화월이 들어오게 되면 병5년이 들어와서 그 오화가 들어오게 되면 돈도 날아갈 수 있고 내 갖고 있는 문서, 계약 문서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주는 내년에 수의 기운, 해자, 축의 기운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대운이 겨울로 흐르고 있거나 아니면 여기 이 공간에 해자축의 기운이 임계수나 해자축의 기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진짜 위험하겠죠. 이 문서까지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 돈을 지키는 문서. 돈을 지키는 게 이제 그 관성도 되지만 인성도 되는 거예요. 인성이 돈을 만약에 누구한테 빌려줘가지고 차용증을 받아 놔둔 것도 그 문서잖아요. 그게 돈을 이렇게 얼마 기간 동안 빌려주어서 이자는 얼마씩 받고 이렇게 하겠다. 언제 몇 월 며칠까지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이제 빚을 상환하겠다. 이렇게 계약이 체결된 것이 이제 그 계약 문서잖아요. 근데 그 문서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인후합으로. 유금월에 태어난 병화일간이 이렇게 인목이 그 유금을 갑기합으로 이렇게 갑기합 아시죠? 이게 갑기합이 아니고 병신합이죠. 병신합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병화와 일간이 비견이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약간의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준 문서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비견이 개입되게 되면 대출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관성이 없다. 이 오화를 제압할 수 있는 관성이 없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문서 돈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금은 화에게 놓고 화극금을 놓고 목은 인호 합되면서 화로 합화돼 버리고 문서가 도둑놈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꾸 지금 그 병화일간을 말씀드리면서 자꾸 그 부정적인 것만 말씀드려지는 것 같은데 그냥 조심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또 해가지고 너무 이제 긴장하시고 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일단은 우리가 사주를 배우면서 제격인데 편제나 정제격인데 양인이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재성의 그 안위가 상당히 위험한 거잖아요. 언제든지 뺏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한 돈도 되는 것이지만 이 재성은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일간이 식상이라는 도구나 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이 결과물을 잘 내고 있는데 이 병호라는 겁재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 나의 그 결과물을 있잖아요. 얘가 대신 가져가 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같이 일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놨는데 그 결과물을 이 병호가 자기가 했다고 우기는 거잖아요. 내가 다 한 것이다. 이 사주의 일간 병인일주다라고 하게 되면 얘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다 한 것이다. 성과를 나에게 다 줘라. 인센티브를 올곧이 나에게 줘라. 인센티브를 나에게 90을 주고 얘한테 10을 줘라.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병화일간 입장에서는 같이 했으면 50을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이 병호가 얘는 한 것이 별로 없고 내가 90을 냈고 얘가 10을 냈으니까 인센티브를 내가 90을 받고 얘는 10만 줘라. 이게 공평하다라고 우기는 거잖아요. 이게 우길 때 이것을 중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 성분이 바로 수라는 관성입니다. 관성은 나를 통제하는 사람이잖아요. 통제하는 것이잖아요. 맞잖아요. 관성은 뭡니까? 나보다 직분이 높은 사람. 나의 상사의 덕이 있으려면 상사가 중재하는 거죠. 중재해 주는 것이잖아요. 어찌 병원 네가 다 했냐? 같이 했다고 나는 분명히 봤는데 너네들은 90대 10이 아니고 50대 50으로 가져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주는 게 위에 사람이잖아요. 위에 사람이 인성을 소유한 위에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래야 자애로운 어머니 같은 그런 성격으로 이것을 공평하게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에 넘기는 것도 돼요. 이게 지금 90대 10으로 이제 우기잖아요, 이 병호가. 2026년도에 들어온 병호, 겁재 양인이 90대 10이라고 우기면 이 병화일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관성에다가 호소해야 되겠죠? 이 관성이 어딥니까? 법원이죠, 법원. 법원에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럼 관성이 해결해 주겠죠, 관성이. 재판을 잘 내려주겠죠. 50대 50으로 나누라. 이렇게. 근데 관성이 사주에 없다. 라고 하게 되면 법원에 갈 일도 없고, 소송 걸 때도 없고, 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공평하게 이것을 이해해 줄 직장 상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월에 태어난, 유금월에 태어난 병화일간이 병원년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